안녕하세요. 액션 읽는 밤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잘 못 보다가 되게 재밌는 영화를 봤잖아요. 우리가 같이, 다 같이. 너무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 화제의 영화 블랙 위도우입니다. I tell people my sister moved out west. You're a science teacher. Your husband, he renovates houses. You're thinking about moving, but you're gonna wait until the interest rates go down. That's not my story. Before I was an Avenger, I made mistakes. And a lot of enemies. His call sign's Taskmaster. He controls the Red Room. They're manipulated, fully conscious, but no choices. I should have come back for you. How many others are there? Enough. We have to go back to where it all started. So they never do that to anyone again. We're a family. We fight with you. You won't win. I've always found it best not to look into the past. Okay, you got a plan, or shall I just stay duck and cover? My plan was to drive us away. Well, your plan sucks. At some point, we all have to choose between what the world wants you to be and who you are. I made my choice. I'm done running. Here's what's gonna happen. Natasha, don't slouch. I'm not slouching. You're going to get a back hunch. Listen to your mother. Oh my God, this. Up. All right, enough. All of you. I didn't say anything. That's not fair. 블랙 위도우 정말 지영 씨가 또 특히 더 재밌게 봤잖아요. 네. 제가 한 4번인가 더 봤어요. 어떤 영화인지 그럼 직접 소개해 주세요. 블랙 위도우는 제목이 블랙 위도우인 만큼 어벤져스 멤버죠? 시리즈 네네. 중에 여성 여성 캐릭터입니다. 아이언맨 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나왔는데 솔로 무비는 되게 11년 만에 만들어져서 정말 기다려왔던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11월과 그 인피니티 워 사이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네. 영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배우인 스칼렛 요한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순이라고 요한슨이라는 그 독특한 이름을 한순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 스칼렛 요한슨은 원래 예술성 있는 작품? 소위 말하는 예술 영화? 독립영화 위주로 필모를 쌓던 배우였어요. 그래서 아이언맨 2에서 처음에 이렇게 딱 등장을 했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이런 무비에, 이런 액션 영화에 스칼렛 요한슨이 왜 등장했을까? 이랬는데 뒷이야기를 보면 스칼렛 요한슨은 굉장히 이 어벤져스 시리즈를 처음 보자마자 출연을 강력하게 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아이언맨 2를 찍던 때만 해도 이 시리즈가 이렇게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에 스칼렛 요한슨의 어떤 보는 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스칼렛 요한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막 검색을 하니까 스칼렛 요한슨이 그렇게 막 한인타운의 우레옥을 좋아한다. 거기에서 불고기랑 이런 거 자주 먹는데 특히 김치를 너무나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이라는 별명이 붙었나 보네요. 네, 그러면서 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겼어요. 그 한국 기자가 이제 막 질문하니까 한국 사람이냐고 당신보다 내가 더 김치를 좋아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 뭐 김치 공장도 몇 개 가질 수 있는 재력이겠지만 뭔가 김치를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좀 친밀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블랙 위도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에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마블 영화들은 그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하니까 원작하고 이 영화하고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영화로 블랙 위도우를 접하신 분들은 왜 검은 가부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코믹스에서의 설정은 알렉세이랑 지금 영화에서는 아버지죠? 알렉세이가 부부로 나오거든요. 아, 알렉세이랑 나타샤가 부부라고요? 네네, 나타샤랑 알렉세이랑 부부예요. 그래서 그 알렉세이를 개조하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그 사망 처리를 해요. 과부가 돼? 네, 과부가 되어서 검은 가부검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네. 그거 외에도 옐레나랑 멜리나가 둘 다 라이벌 관계로 코믹스에서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가족으로 애틋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정이 어쨌든 좀 다르게 네. 각색이 된 거네요. 근데 마지막에 옐레나가 제2의 위도우가 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 영화 블랙 위도우는 원래 작년에 개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극장 개봉이 많이 미뤄지다가 이제 올해에나 개봉을 한 거죠. 그것도 이제 조금 팬으로서는 속상하는 어떤 일 중에 하나였는데, 재작년이었나 이 블랙 위도우의 그 트레일러를 봤어요. 극장에서 봤었는데, 근데 그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저 아저씨는 뭐며 그리고 왜 또 가족 이야기지?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솔로 무비가 정말 오랜 세월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겨우 나왔는데 또 가족 이야기로 할애를 한다? 이런 게 조금 불만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영화 전편을 이제 보니까 가족의 이야기가 잘 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여성에게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지겨운 면도 있기는 하지만, 좀 우리 여성들이 가장 여성 혐오적인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그 첫 번째 집단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가족의 문제가 있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성이 겪는 문제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여성과 가족의 이야기는 어떤 인물의 일대기를 얘기할 때 좀 이야기하지 않기 어려운 소재인 것 같고, 또 그것을 그냥 뻔하게만 너무 뻔하게 몰고 가지 않고 그냥 잘 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랙 위도우가 아이언맨 2부터 나왔잖아요. 네네. 마블 시리즈를 좀 띄엄띄엄 봐가지고 좀 잘 모르거든요. 네. 그 간의 캐릭터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의 이런 출연 분량들을 이렇게 쭉 다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초반부의 블랙 위도우가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외형적으로도 뭐 헤어 세팅 같은 게 굉장히 그냥 전형적인 섹시 캐릭터? 이렇게 좀 맞춰져 있죠, 초반에는. 그냥 알려진 것은 뭐 러시아의 스파이였다?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었고, 실제로 이 대사에도 있는데, 나타샤의 대사로도 나타나는데, 내가 왜 이 가이들, 이 남자애들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방패 주우면서. 네네, 그런 말을 하는데, 남성 캐릭터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예쁜 캐릭터? 그리고 또 러브라인도 좀 있었잖아요. 그 헐크랑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남자들과의, 또 메인 남자들은 아니야. 사이드에 있는 남자와 그런 남자들하고 네. 뭐 약간 썸? 뭐. 그래서 사실 남자 팬들은 이 솔로 무비에서 그 러브라인 떡밥을 회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를 또 했더라고요. 근데 좀 가당치 않은 기대였던 거죠. 그때를 보면은 좀 지금의 그 블랙 위도우라는 거랑은 좀 캐릭터가 다르죠. 이번 솔로 무비를 보면서 제가 좋았다고 들었던 생각은 스칼렛 요한슨의 의도대로 인간 나타샤가 좀 보였다는 거였어요. 그 보이자마자 이제 끝이라서 너무 슬프긴 한데, 근데 나타샤가 왜 그 러시아를 탈출해서 어벤져스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어두운 과거의 실체가 뭐였나, 또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건 그 능력치가 엄청난 그런 요원이었지만 근데 막 혼자 도망 다니는 도피 생활을 하기도 하고, 트레일러 같은 데서 되게 쓸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좀 외로움을 타는 막 그런, 혼자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뭔가 되게 인간적인 면이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 또 동생 옐레나하고 만났을 때 둘이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자매지간의 그런 케미가 잘 살고 그런 데서 또 더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죠. 옐레나가 그 포즈 따라할 때 진짜 남의 포인트였어요. 그 포즈는 왜 하는 거야? Why do you always do that thing? Do what? That thing you do when you're fighting. And this thing that you do when you whip your hair when you're fighting with the arm and the hair and you do like a fighting pose. It's a fighting pose. You're a total poser. I'm not a poser. 엄청 몇십 년 만에 만난 언니 아닌가요? 근데 막 그 포즈는 왜 해? 막 이렇게 자신이 또 2대 위도우라는 것을 또 본능적으로 알아서인지 본인도 또 그 포즈를 하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오그거래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아 나타샤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알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좋았어요. 액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블랙 위도우 액션의 어떤 필살기라면 뭐가? 블랙 위도우들만의 필살기라고 한다면 그 수트에 항상 여기 장착돼 있는 스팅. 맞아. 네, 스팅이 되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게 여기서 나가는 게 이제 스팅? 네. 그럼 뭐가 나가는 거죠? 전에 보니까 와이어도 나가는 것 같고. 네. 스팅에는 전기 충격기랑 와이어랑 체면가스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영화에서 와이어 가지고 찡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블랙 위도우만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도우들의 그 유니폼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맞습니다. 무기인 거죠. 그리고 전에 이제 블랙 위도우 하면은 그 나타샤의 전매 특허? 쓰러졌다 이렇게 일어나는 그 장면이 그게 나오면 너무 반가운데 누워있다가 거의 이렇게 용수철처럼 이렇게 팍 튕겨서 일어나는 그런 자세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태스크 마스터라고 이제 남의 필살기, 남의 기술을 똑같이 카피하는 이 빌런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겟업을 하더라고요. 둘이 똑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장면 자체가. 근데 아마 그렇게 일어나려면 코어 힘이 엄청 좋아야 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술이 허리케인 러너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블랙 위도우가 처음 등장한 아이언맨 2에서도 이 기술을 보여주거든요. 관객들한테 되게 존재감을 심어준 어떤 기술이기도 하죠. 이건 사실 프로레슬링에서 이제 프로레슬링의 꽃이다 이렇게 불리는 좀 아주 어려운 동작인데 이게 다리를 머리로 감싸서 머리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잡은 채로 뒤쪽으로 이제 몸을 돌려서 상대를 뒤로 넘기고 그래서 상대의 뒤편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다리로 잡은 뒤에 이렇게 회전시켜버리는 그런 기술이 엄청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영화에서 나타샤만 이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이번 솔로 무비에서는 엄마인 멜리나가 이 기술을 써요. 저기 레드룸 출신들은 다 배우나 보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벤져스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그 어벤져스들은 대부분 그 은하계의 어떤 신이거나 뭐 돌연변이거나 엄청난 엉망장자라서 막 장비빨로 막 아니면 뭐 거미한테 물리거나 이런 식의 굉장히 어떤 독특한 이력을 통해서 초능력을 다 갖게 되는데 나타샤의 경우에는 초능력을 가진 요원이 아니죠. 그런데 엄청난 훈련과 노력으로 어떤 그런 능력치들을 하나하나씩 쌓았고 그래서 그 어벤져스 안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돼. 되게 필요한 요원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는 이건 뭐 되게 굉장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능력치도 뛰어나고 굉장한 캐릭터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볼 수 없다. 그러니까요. 블랙 위도우는 흥행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간의 평가들은 좀 나뉘는 면이 있죠.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또 거창하게 여성주의를 끌어오냐, 그에 비해서 뭐 액션은 너무 약하고 별로 재미가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쪽도 있는가 하면 액션 영화이지만 여성주의적인 그 요소들을 잘 녹여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의 어떤 여성주의적인 요소를? 스칼렛 요한슨이 여성주의를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여성주의적인 시각이 정말 많이 우러났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중 하나가 레드룸에 대해서 나타샤의 그런 과거를 조금 보여줬을 때 나온 씬이 발레 교습소 같지만 사실은 스파이를 양성을 하는 곳이었고 군사훈련을 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졸업식을 하면은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고 나타샤만 해도 네. 그냥 일반적인 세뇌를 받은 기수인데 그 밑에 후배 기수들이 나타샤가 이제 탈출을 함으로써 더 보안이 강화돼서 그냥 일반적인 그 세뇌로는 안 되겠다. 그렇죠. 화학적인 더 강력한 세뇌가 필요하다고 해서 레드룸이라는 것은 이제 좀 그 영화 안에서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 영화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이미지가 블랙 위도우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은색 이미지 그리고 레드룸이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과거의 그 붉은색 이미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러시아 스파이를 이야기를 할 때 레드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고 제니퍼 로렌스가 주연한 되게 비슷해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고증인 거죠. 그 발레리나 출신이고 스파이 훈련 기간에 들어가서 스파이가 되고 뭐 작전을 수행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레드 스페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붉은색의 이미지가 반복되기도 하고 이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어떤 나타샤의 분노 혹은 좀 광기에 가까운 그런 감정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피, 뭐 이런 이미지들이 다 레드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위도우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가스의 색깔이 또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독가스를 쏘는데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이 돼 있죠. 네. 억압에서 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약으로서 블랙 위도우의 빨간 약으로 저희가 좀 더 다시 차용을 해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매트릭스의 빨간 약이 하나의 상징이었듯이 이 블랙 위도우의 빨간 해독제 역시도 어떤 여성주의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영화는 액션 영화임에도 복잡하지 않은 상징과 구조로 여성 해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 위도우들이 다 이제 그 세뇌에서 깨어나고 그러면 이제 이들의 삶의 목적이 이제 사라진 거죠. 원래 되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뭐 다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타샤랑 일레나한테 묻죠.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만약에 남성의 영화였다면 그래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막 군대가 되겠죠. 군대가 돼서 막 대장이 되고 대장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행성으로 떠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타샤가 한 말이 저는 놀라웠거든요. 이제 너희들 뜻대로 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렇게 도망쳐서 탈출해서 본인 뜻대로 의지대로 어벤져스가 되고 자신의 그런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듯이 너희가 뭐 과거를 속죄를 하든 아니면 뭐 자유롭게 어디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든 그냥 너희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너무나 좀 감동적인 포인트였어요. 저도 그 씬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고 울었는데요. 그 장면에서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빌런조차도 포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빌런이 여성인데 그 여성도 나타샤가 죄책감 때문에 막 너를 두고는 안 가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 빌런조차도 세뇌당해서 그냥 자기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냥 한 가연 여성으로서 이제 연대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으니 끝까지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되게 그 여성들 간의 그런 끈끈한, 그러니까 그냥 같은 여성이면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도우들이 되게 뭔가 특수한 상황에서 막 빌런에게 막 조종당하고 이러는 존재들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평범한 그냥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 여성의 모습이 그냥 투영이 돼 있는 거죠. 사실 화학적 뇌세뇌를 그냥 자라오면서 여자로 자라났다라는 말로 바꾸면 똑같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여성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제 뭐 어떤 교육이나 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세뇌가 아니면 무엇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뭐 화학적 세뇌라든지 뭐 그 세뇌에서 깨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현실의 여성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성공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또 어김없이 한 줄평 시간이 돌아왔어요. 사실 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한 줄평을 얘기를 해보자면 여성 연대를 보고 싶다면 나타샤를 봐라입니다. 나타샤 이제 그 새로운 여성주의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이런 거 봐도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타샤가 되게 정의로운 캐릭터로 계속 나왔잖아요. 뭔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뭐 계속 도와주고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여기 영화에서는 미도면은 일단 살려두고 계속 도와주려고 하고 같은 여성이니까 구해주고 그런 부분이 되게 여성 연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네, 그렇게 저는 정했습니다. 대기업이 뽑아낸 여성 해방의 맛 그 맛이 좋았죠? 네. 되게 좋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든 상업 영화인데 그 메시지를 오버하지 않고 그 재미를 해치지 않고 또 뜬금없이 진지해지지 않으면서 잘 녹였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거창하게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 같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서 아무리 오락 영화로라도 오락 영화로 그냥 막 소비를 한다고 해도 어떤 메시지는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여성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아주 확실하게 잘 포착을 해낸 게 요한슨의 어떤 그런 의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감독이 또 여성 감독이다 보니까 그 감독도 또 요한슨이 이렇게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삼고초려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번 영화 블랙 위도우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보고 싶은 영화나 아니면 요청하고 싶은 궁금했던 영화가 있으면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화랑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이어서 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또 만나요. 안녕.